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또 이렇게 글쎄요, 아침 거기 한국은 이제 아침 10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이른 시간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괜찮은 시간인데, 저 같으면 만약에 한국에서 10시 그러면은 아침, 그러니까 오전 10시 그러면 저한테 되게 이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말로 말하면 밤도깨비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서너 시는 돼야 자요. 일찍 자도.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 직업을 갖고 첫 학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게 8시 강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오후 강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옮겨가는 학교도 다행히 강의들이 다 오후에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랬고. 그래서는 아침은 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어떤 분한테는 이런 시간, 어떤 분한테는 괜찮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또 해보고요. 공지사항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스케줄 말할 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는 시험이. 물론 이제 항상 그래요. 뭘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대강 생각하면은 뭐 괜찮겠지 하지만,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뭐 다시 보고 뭐 이런 걸 해서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는 지난번에 스케줄 할 때 이제 그랬잖아요. 오늘 하고 수요일 날 하고 그다음 금요일 날 수업 안 하고 그다음 주로 넘어가겠다 그랬는데 1시간만 더 빼려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는 거로. 그래서 2시간을 빼고 다음 주에 만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한 주를 다, 그러니까 5주를 계획했지만 4주 만에 끝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시 한 주는 다 못 빼고 1시간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당기는 거로 봐서 다음 주 월요일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음 주 월요일은 3시간짜리로 하려고요. 어떠세요? 다음 주 월요일은 3시간으로 할 거예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뭐 10시부터 12시까지 만들어 놨던 게 아무래도 이제 12시가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해서 12시쯤 되면 이제 배고파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돼서 12시까지 해놨는데, 그날은 이제 1시까지 할 거니까 혹시라도 뭐 그런 배고플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뭐 이렇게 뭐 준비를 해 놓으시고, 뭐 사실 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얼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하면서 다들 이제 카메라 켜라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해라.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면서 그냥 해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좀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시간의 준비, 뭐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제 사정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3시간짜리로 챕터 2개를, 네, 챕터 2개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건데, 다음 주에는 가설 검정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하이퍼티시스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원래는 이제 2챕터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하나로 해서 한 3시간 정도로 커버할 거고요.
자, 뭐 질문 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없으시면은 수업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 들어갈 챕터는 Regression Analysis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회귀 분석이에요. 제가 이제 학부 때 통계학 들으면서 회귀 분석하면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몰랐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이게 물론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그 자체에서 막 이거저거 다 다루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지금 이 강의는 그 데이터 분석을 갖다가 포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 거기만 맞춰서 하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엇이냐?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어떤 베리어블 X 베리어블이나 뭐 Y 베리어블 뭐라 그러죠? X 또 잊어먹었네. 한국말로 베리어블이 뭐였더라? 변수입니다. 야, 변수요. 그러니까 X 변수하고 Y 변수가 있을 때 주로 이제 Y 변수를 디펜던트 변수, 그러니까 한국말로 또 잊어먹었는데 인디펜던트냐 디펜던트냐라고 따질 때 X가 먼저 움직이면은 독립적으로, 그러면은 이 Y가 종속 변수다. 종속 변수, 그러니까 Y 밸류가 베리어블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 관계를 찾아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찾아서 그 결과를 디시전 메이킹이라든가 어떤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게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가 많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를 뉴욕에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 별 큰 상관이 없는 이 파이낸스를 전공했어요. 그 재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코노믹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재무 쪽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공할 때 MBA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뭐 다음 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해에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이거 사용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이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비드 19에 대한 데이터 갖고 특히나 이제 이 확진자 나오는 그 숫자 갖고 예측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해서 논문집에 등재를 했는데 그것도 이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생기는데 앞으로 확진자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의하면은 앞으로 몇 명이 죽을 건데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늘어나는 게 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죽는 사람이 얼만큼 덜 죽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설을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으로서 지금 제가 이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를 사용했어요. 물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로그 리니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깊이 있는 걸 사용하기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만 다룰게요.
그래서 x 밸류, 그러니까 x 베리어블, x 베리어블 독립 변수하고 y 베리어블 종속 변수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본적으로 y 종속 변수 equals a 플러스 bx라고 해가지고 x가 이제 그 독립 변수잖아요. 그리고는 표시를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를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a가 영어로는 이제 intercept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주고 그리고 이 b가 이 경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b하고 요거를 찾고 그래서는 이 관계를 설정을 하는데 이게 x 그러니까 그 독립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우리가 simple regression이라고 그래요. simple regression이라고 그러고 이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multiple regres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는 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절편이라고 그러죠. 절편.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요 각도를 나타내는 이 슬럽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경사고 그리고 첫 번째 독립 변수, 두 번째 독립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게 나열이 되는데 여러 개 있을 때는 멀티플 리그레션이고 하나 있을 때는 심플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수식을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예측하는 거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밖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걸 갖다가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R 커맨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 전에 일단 오픈 그 R하고 R 스튜디오 오픈 하시고요. 저는 오픈해 놨고 그 전에 오늘 데이터를 앨범 세일즈라는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데이터 받으셨나요? 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엑셀 데이터예요, 저거는. 근데 우리가 그 R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엑셀 데이터가 아니라 그뭐 CSV 파일이나 아니면 데이터 그냥 그 텍스트 데이터나 이런 걸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엑셀 데이터로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따 보시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이 DAT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 DAT 데이터? 이게 그냥 텍스트 데이터예요. 그래서 예제에서는 텍스트 데이터 그냥 DAT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LMS에다 올리려고 그랬더니 이 데이터는 그 LMS에서 받아주지 않는 데이터 그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DAT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파일 받으신 분, 그동안 받았던 분 계세요? 그냥 여기 LMS에서만 받으셨어요?
네. 예. 가능하면은 지금 그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한번 그 DAT 데이터를 받아보세요. 이따 뭐 사용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엑셀 데이터 일단 받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구글 드라이브 가셔서 받을 수 있으시면은 DAT 데이터 받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진행할까요? 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똑같이 한번 인스톨 패키지를 하고, 그다음에 r command 더 dr을 런해서 인스톨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는 테스트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R 커맨더를 불러왔거든요. 키울 수가 없나 모르겠다. 자, R 커맨더 다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준비 안 되실까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R 커맨더 불러오는데 문제 있으신 분 알려주시고요. 준비되셨어도 알려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됐습니다. 누가 저도 그랬어요. 혜진 씨, 주희 씨 됐다 그러고, 공민 씨도 됐다 그러고, 수빈 씨는 아직 안 됐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단 제가 해보니까 이 R 커맨드에서는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 그냥 그 CSV 아닌 엑셀 파일 한번 불러올게요. 그래서 데이터 가셔가지고 import 데이터. 그러면 보면 from text file, SPSS, SAS, 미니탭, 이건 처음 보는 STATA, 엑셀 파일,
네, 엑셀 파일을 불러올 거니까 맨 마지막 거 엑셀 파일을 한번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쓸 거니까 데이터셋으로 그냥 놔두고 디폴트로 그냥 OK를 해볼게요. 워킹을 안 하나? 창이 떠야 되는데. 에러 사인이 또 나온대.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수님처럼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아까 할 땐 됐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CSV 파일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그래놓고 만약에 되면은 여러분들 데이터셋 커마 오케이. CSV 파일은 불러드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작업을 할게요. 그 전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 엑셀 파일 받으셨죠? 네. 그럼 엑셀 파일 처음에 왜 엑셀 파일 갖고 CSV 파일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엑셀 파일을 일단은 오픈을 할게요. 엑셀 파일을 오픈해 가지고 요게 엑셀 파일이거든요. 줄였냐? 됐구나. 요 엑셀 파일을 CSV 파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전에 했었는데 파일 save as 해서 어디다 이제 세이브 할 거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CSV 파일, 그러니까 comma delimited CSV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은 저는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yes.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CSV 파일이 생길 거예요. CSV 파일 만드셨나요? 네,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SV 파일 만드셨으면은 다시 해볼게요. 데이터, import, 그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파일, CSV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from text file.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local 파일 시스템이니까 그 여기 있는 거를 불러올 거고, 그래서 local 파일 시스템 오케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white space라고 돼 있는데 디폴트가, 근데 이 CSV 파일이 컴마 딜리미티드거든요. 그래서 컴마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뭐 데시멀 포인트는 소수점 이하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냥 이것도 이제 피리어드 이 점으로 나오는 걸로 그냥 디폴트 놔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엑셀 파일 갖고 뭐 이렇게 작업하는 걸 좀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컴마여야 되느냐, 왜 이게 와이스페이스냐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CSV 파일은 이름 그대로 컴마 딜리미티드이기 때문에 콤마가 이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자르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는 컴마를 치시고 그다음에 오케이 하시면은 창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엑셀, 저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밑에 게 그냥 엑셀 파일이고 위에 게 CSV 파일이에요. 그래서 CSV 파일을 클릭하시고 오픈하시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되나요? 에러 안 뜨고 네. 잘 예.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태티스틱스라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하는 건데 스태티스틱스 누르시면은 맨 밑에 보면은 fit models라고 있어요. fit models. 거기에 linear regression 옮기시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클릭하시면은 또 다른 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었습니다라고 참 희한하네. 어떻게 똑같이 말을 할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X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은 X가 먼저 움직이고 Y가 나중에 움직이는데 그럼 뭐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을 때 데이터가 그랬을 때 변수가 우리가 이제 그 종속 이 왼쪽에 있는 게 response variable 그래서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y 값이 뭐냐면은 sales예요. 그다음에 x 값을 여러 개 중에서 advertise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은 sales가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광고를 먼저 하면은 그 세일즈가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dvertisement 이게 독립 변수고 그 다음에 이 세일즈가 종속 변수일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OK를 하면은 밑에 결과가 나와요. 여기 컨솔에. 이렇게 컨솔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 가지고 결과 나오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 갖고 뭘 할 것이냐? 예측 모델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 가지고 펜을 사용할게요. 우리가 그 모델을 그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어떤 숫자를 갖고 만들 것이냐. 여기서 보면은 인터셉트가 있고 그 다음에 advertise는 그
숫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때 y는 equal 인터셉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인터셉트가 a잖아요. 그러면 인터셉트가 0.0096124. 그 다음에 요거 b 값이 이게 y고 그 다음에 x면은 이 b 값이 요거거든요. 우리가 코에피션트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를 주고 134.13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를 여기다 붙여주면은 이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 x 값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y 값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가 x 베리어블 하나만 썼거든요. 독립 변수를. 그래서 이게 심플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 그러는데 모델이 잘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일주일 후에 그 가설 검증을 할 텐데 그것처럼 검증을 해야 돼요. 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 검증을 하는 게 그 전에 R을 사용해서 하는 걸 또 해보고요. 뭐 일단은 우리가 그 R 커맨드를 사용해서 결과를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R을 사용해서 할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DAT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LMS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그 CSV 파일로 바꿨잖아요. 아니면은 CSV 파일을 바꿔서 사용해도 되고 DAT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받으시면 DAT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엑셀 파일을 다시 오픈을 하고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이 엑셀 파일을 아까 CSV 파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순수하게 텍스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save as 해놓고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옵션 중에서 텍스트 데이터 만드는 게 있어요. 그냥 탭 딜리미티드가 있고요. 또 텍스트 파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냥 뭐 텍스트 파일 txt 이 파일로 만들어도 되고요. 만약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매cintosh로 만들어서 텍스트 파일 써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저는 탭 딜리미티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면은 저는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를 그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생겨요. txt.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R에서는 제가 아까 이제 R 커맨드에서는 제가 그냥 엑셀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됐었거든요. 근데 뭐 에러가 떠서 그것도 다시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이 R environment에서는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나 DAT 파일을 불러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R을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CSV 파일을 부를 때는 read.csv거든요. 근데 텍스트 파일 그냥 txt나 dat 파일은 delimited 파일이에요. 그래서 명령어가 delimited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dat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R을 사용하는데 데이터가 그냥 엑셀 파일이 그냥 왔을 경우에 R을 사용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CSV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DAT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부르는데 CSV 파일은 CSV, DAT나 텍스트 파일, TXT 파일은 delimited 이 명령을 써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렉처 노트에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이 아규먼트 이거를 그 코드돼 있는 걸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이 코딩돼 있는 거를 뺐어요. 그거 인식하셨나요? 아무도 인식을 못 하셨나 보네.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왜 이거를 그 강의 노트에서 이 R 코딩 해놓은 걸 뺐느냐. 처음에 이제 제가 오늘 그 강의 시작할 때 미국은 좀 언어 시스템을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이제 잘 워킹을 하면은. 그런데 이게 그런 언어 시스템이 워킹이 안 할 때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그 평가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내서 그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말하자면 합격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시간도 그렇고 이제 뭐 어려움도 있어서 그랬는지 그 과제를 내는 게 조금 이제 부진한 거 보고 그러면은 일단은 와서 같이 작업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거로만 평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 세이브해서 올려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평가를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평가를 안 했을 뿐이지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뭐 출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활동도 저조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LMS에서 그 학생들을 제한하면서 이제 삭제를 했고 또 남으신 분들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남겨놓고 같이 가면서 숙제 없이 그냥 그거로만 하자, 출석하는 그거로만 하자 했는데
또 문제점이 또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상하게 제가 이제 책을 쭉 해보니까 분명히 이거 에러 날 텐데 이 코딩 해놓은 게 에러 날 텐데 왜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을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 LMS 이제 동아대학교 LMS가 처음에 제가 막 하면서 보니까 좀 불편하고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 동아대학교 LMS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든 아니면은 이 강의 노트를 다운로드 받든 그 기록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학생은 데이터를 받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코딩을 해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강의 노트에서 그냥 베낀 거구나. 그게 뭐예요? 이왕 시간 들여서 들어와서 시간을 버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버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뭔가를 알고 그거를 얻으면은 버리는 시간이 아닌데 그냥 와서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강의 노트에서 드르르륵 해가지고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면은 뭐 일부러도 그렇게 됐고 우연히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 강의하면서 강의 노트하고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에러가 나서 수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 쭉 보니까 수정을 안 하고 에러가 난 걸 수정을 안 하고 했든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면서 쭈르륵 해가지고 런도 안 시킨 거예요. 분명히 이게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또 시스템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에서 이 코딩돼 있는 거를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왕 시간 투자해서 하시면은 아깝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되다 보면은 그거는 자기만 손해예요. 시간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또 이제 쉴 시간이 돼서 일단은 10분 휴식하고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강의 내용이 그렇게 길질 않아서 제가 좀 잔소리 좀 하려고요. 자, 그러면 10분 있다가 11시 1분에 뵐게요. 그래서 좀 잔소리 좀 드리는데 다음 월요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제재를 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회를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동안 뭐 출석을 하셨는데 보면은 파일을 안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파일을 올렸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성의 없게 하신 분들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뭐 이름을 못 대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프라이버시한 얘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그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수업이 재개가 될 텐데 그 전에 파일을 안 올리셨던 분들은 뭐 레코드 돼 있는 강의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든지 좀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 올려주세요. 그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할게요. 그렇게 제가 좀 다른 분 뭐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노력을 참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 한두 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CSV 파일을 그냥 쓰시겠다 그러면은 앨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앨범으로 만들게요. 앨범 세일즈인데 앨범, 그다음에 제가 이제 CSV 파일을 쓰겠다 그러면 평소랑 똑같이 CSV를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앨범 sales.csv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더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헤더를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안 넣으면은 디폴트로 추르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뭐 false로 해서 그 첫 번째 라인을 갖다가 따로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false로 하셔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run을 하면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리고 만약에 DAT 파일을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아까 그 텍스트 파일을 변형해서 쓰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CSV가 아니라 delimited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DAT 파일을 쓰시게 되면 DAT 파일을 쓰셔도 되고, 그거에 따라서 CSV를 하든지 아니면 delimited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LM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가지고 LM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종속 변수 y 베리어블을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게 tilde라고 그랬었잖아요. 요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하나만 쓸 거니까 하나만 그 x 베리어블 독립 변수를 넣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이름이 그 파일에 있는 이름 그 컬럼 네임 이름 그대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여기 또 앨범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앨범으로 했기 때문에 앨범이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따로 그 딜리밋 썼다가 CSV 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 2, 3으로 했다가 다시 이거를 그냥 변형하면서 요거를 2를 안 뺐는데 그대로 1 없이 앨범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데이터가 보면은 어떤 데이터는 완벽하지도 않고 뭐 중간에 빈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빈 데이터를 버려라, exclude 시켜라, 제외시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순수한 데이터 갖고만 하는 걸로 명령을 해주시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를 우리가 그 보셔도 되는데 서머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리니어 마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요대로 해볼게요. 데이터는 불러왔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데 리니어 마드를 만들게요. 리니어 모델 1을 만들게요.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심플 리그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1으로 하고, 그래서 LM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는 명령어 치고, 그다음에 세일즈에서 이제 종속 변수고 이게 독립 변수고, 데이터는 앨범을 만들어 놓은 앨범을 써서, 그리고 데이터가 빈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not available 데이터는 exclude 해라. 그래서 런을 시켜버리면은 일단은 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보기 위해서 서머리를 사용해서 L 모델 1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달라. 그럼 아까 우리가 R 커맨더를 사용해서 한 결과하고 이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R 커맨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클릭해서 지정해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R을 직접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앞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검증을 할 때 overall fit of the model 그래가지고 overall 테스트라 그래요. overall 테스트. 그러니까 이 자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을 때 y는 equal 9.61 1.34 1 플러스 9.612 x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가. 이 오버롤 테스트를 할 때는 우리가 F 테스트를 해요. F 테스트. 그러니까 F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F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거를 F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F 값으로 우리가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F 테스트를 하는데, F 값을 여기서 보면은 이 아웃풋에서 보면 F 값이 있어요. F 스태티스틱이라고 99.59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니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요게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 그래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F 값으로.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 가지고 198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p-밸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크리티컬 밸류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DF라는 걸,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p-밸류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p-밸류를 찾다가 그냥 지나가자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 p-밸류가 여기에서 보면은 significant level 그래가지고 0.001, 0.01, 0.05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포를 볼 때 어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분포를 보면은 F 값이다.
F 디스트리뷰션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0부터 이제 포지티브인데, 그러면 이 값이 어떤 그 나누는 이 바운더리를 나누는 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크리티컬 밸류라 그래요. 크리티컬 밸류인데 그 크리티컬 밸류 오른쪽에 만약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서 이게 위잭이냐 오른쪽에 있으면은 위잭이라 그러고 왼쪽에 있으면은 accept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밸류가 p 밸류가 그 전에 이 바운더리를 찾을 때 이 몇 퍼센트냐 이거에 따라서 바운더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뭐 99%다, 95%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알파 값을 쓰게 되는데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p 밸류가 알파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리젝 해가지고 이게 이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significant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이 알파 값이 2.2에 마이너스 16 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0.00000000002예요. 그러니까 알파 값이 significance 레벨이 어떤 걸 쓰든 0.02를 쓰든 0.05를 쓰든 이거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significan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만든 모델이 y는 equal 1.34 플러스 9.2 값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측 모델이 시그니피컨트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용하는데 좋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는 예측 모델을 만들고는 오버롤 핏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이게 시그니피컨스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잘 만들었으니까 이걸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논문 쓰고 뭐 그럴 때 연구할 때 데이터 분석할 때 이런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오버롤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잘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아니면 예측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통계학을 좀 배우셨던 분들은 이 개념을 아실 텐데 지금 이제 학년이 낮으신 분들은 통계학을 안 배우셨다든가 뭐 배우셨어도 별로 이렇게 잊어먹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좀 개념이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멀티플 리그레션이에요. 멀티플 리그레션인데 R 커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똑같아요. 일단은 종속 변수는 항상 하나예요. 그리고 독립 변수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다 클릭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대로 있나? R 커맨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데이터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statistics, linear regression.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심플 리그레션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에어플레이하고 attract를 더 넣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하나만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멀티플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멀티플이 지정이 돼요. 컨트롤 안 누르고 그냥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만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멀티플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OK.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R을 사용해서, 펑션을 사용해서 할 경우에는 아까 L 모델 1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멀티플이니까 L 모델 2로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아까 독립 변수가 하나였을 때 그냥 여기서 끝났었는데 하나씩 더 애드를 했어요. 그래서 에어플레이도 독립 변수로 넣고 attract도 독립 변수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서머리를 사용해서 L 모델 2를 이거를 보여달라 해서 해볼게요. 아까 한 거 그대로 할 거니까 그냥 카피해서 다 놓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면은 2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해서 에어플레이 또 하나 더 플러스 해서 attract 데이터는 똑같고 앨범 not available을 어떻게 할 것이냐 exclude 하고 run 하고 에러 없이 잘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summary 네, L 모델 2 원을 하면은 거기도 들리세요? 지금 밖에서 그 천둥 소리 우릉우릉 하는 거? 저희는 안 들립니다, 교수님. 안 들려요? 이 마이크가 별로 성능이 안 좋은가 보구나. 지금 밖에서 계속 구릉구릉하고 좀 전엔 전기 나갔다 들어왔어요. 자, 다 되셨나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나요? 에러다. Summary, 왜 에러가 나왔지? 서머리가 이거 그 S 딴 생각하느라. 천둥이 벙벙 치니까 딴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펑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y는 equals intercept first minus 26.6로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어드버타이즈먼이 플러스 0.084 085로 하고 x1 플러스 다음 거가 3.36 7 x2 플러스 11.086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예측 모델을 우리가 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하는 거는 오버롤 테스트를 하는데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그 R 값이 코릴레이션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R 스퀘어 해가지고 요게 얼만큼 설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81, 그러니까 R 값이 0.81이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여기서도 이 하나 그 싱글 그 심플 리그레이션 독립 변수가 하나였을 때 했을 때보다 R 값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또 해석을 할 것이냐. F 스태티스틱스 F 값이 여기에 보면은 129.5로 나와요. 이게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0.01을 쓰든 0.1을 쓰든 그거 값보다 이 지금 t 밸류가 작아요. 그래서 significant 하거든요. 그러니까 p 밸류가 0.01 또는 0.05. 그러니까 왜 지금 이제 한국 그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뭐 후보자들 막 이렇게 그 누가 뭐 후보니 누가 뭐 어떤 애 누가 1등이니 2등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서베이 하잖아요.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신뢰도 몇 %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신뢰도가 95%냐 99%냐 그걸 얘기할 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상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되면은 99.7%예요. 신뢰도가. 그랬을 때 얼추 그 알파 값 그 시그니컨스 레벨이 0.0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니컨스 레벨가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하게 되면은 about 95%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그니컨스 레벨 알파가 0.05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그 accept하는 그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해지는데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일 때 뭐 p-밸류가 낮다 높다 이거 갖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p-밸류가 일단은 0.01이나 0.05보다 현저히 낮아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만든 모델이 시그니피컨트하다, 신뢰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을 잘 만들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디비주얼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테스트는 괜찮아. 그래서 모델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각자의 독립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갖다 각자 그 테스트를 할 때 인디비주얼 테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인디비주얼 테스트 할 때 t 밸류 그러니까 이 인디비주얼 테스트는 t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f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할 때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f 테스트는 한쪽 방향만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0부터 이렇게 포지티브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테일 테스트라 그래요. 한쪽 방향만 가기 때문에. 근데 이 t 테스트는 인디비주얼 테스트는 양쪽 방향에 이 리젝션 에어리라 그래가지고 양쪽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투테일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투테일 테스트라고. 그리고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t 테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t 밸류를 사용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 advertisement 이 독립 변수가 12.261이에요. 그랬을 때 이 12.261이 여기 어디에 있는데 크리티컬 밸류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크리티컬 밸류를 찾아서 이게 뭐냐면 여기 바운더리예요. 그래서 1.972 그랬을 때 이 값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12.261이 1.972보다 훨씬 밖에 있거든요. 에어플레이도 마찬가지고 attract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rejection area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ignifica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p-value가 일단은 0.05를 쓰든 0.01의 알파 significance level을 쓰더라도 작아요. 그래서 significant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advertisement이라든가 에어플레이라든가 attract 독립 변수들이 그 세일즈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significant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비주얼리 각자 그 독립 변수를 테스트했을 때 모두 다 세일즈를 예측할 때 가용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테크닉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재무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그 팩터들이 그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그 팩터들을 찾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인디비주얼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서 그 전략을 짜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탠더다이즈드 베타 이스티메이션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보면은 세일즈를 예측하는데 어드버타이즈먼트 그러니까 그 광고비를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다음에 에어플레이 그래가지고 이 라디오나 그런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에 그러니까 BTS가 노래를 새로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광고를 막 그 내보낸다든가 아니면은 그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팀의 그 BTS의 어떤 그 attractive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일즈가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광고를 더 많이 하면은 그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이 요 값들이 플러스이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세일즈가 증가는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광고비를 얼마나 투자했을 때 얼만큼의 세일즈가 늘 것인가 그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요 에스티메이션을 써요. 추정치를 쓰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통계학적으로 이제 뭐 어플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 명령어를 써가지고 펑션을 써가지고 일단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뽑아내는 거예요. 일단은 각자의 그러니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이면은 얼만큼의 양이 움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의 각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 베타 에스티메이션을 계산해 내는데 요거를 사용해요. LM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에스티메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작용하느냐를 우리가 보는 펑션이에요. 그리고 이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퀀트 피직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인스톨하고 사용해서 우리가 요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할게요. supply를 사용해서 앨범에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온 거에 요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브래킷 안에 첫 번째 번호는 워고요. 가로. 그 다음에 컴마 뒤에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컬럼이에요. 이 종속. 그래서 첫 번째 컬럼부터 네 번째 컬럼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코딩이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세일즈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에어플레이에 라디오에 얼마나 많이 방송이 됐느냐, 어트랙트 하냐, 그 값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타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패키지가 필요한데 그 패키지들이 install package quant physics 원하고 인스톨 패키지 하시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시고 lm.beta 펑션을 사용해서 L 모델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 놓은 멀티플 리그레션 한 모델 2를 베타 에스티메이션 해달라. 그래서 베타 에스티메이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값들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뭐 그 R 쓰는 거 그렇게 펑션들이 많지는 않고 그냥 짧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 correlation analysis부터 상관관계 분석부터 좀 이제 통계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뽑아내는 작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세일즈가 80.69896 이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어드버타이즈먼트 그 광고를 얼마나 했을 때 얼마나 늘을 것이냐 그 말하자면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거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드버타이징 버젯 그래서 그 광고비를 얼마나 올리면은 세일즈가 얼마나 오를까. 그래서 if advertising budget increase by one standard deviation 그러니까 광고비를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더 투자했을 때 여기 보면은 애드버타이즈먼의 베타 에스티메이션이 0.519
08이에요. 그러면은 세일즈에 0.5108만큼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광고비를 485,655를 그러니까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증가를 시켰더니 앨범 세일즈에 0.51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0.51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세일즈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485,665의 광고비를 더 투입을 했더니 세일즈가 앨범 판매량이 41,240개가 더 팔리더라. 그 41,240은 여기서 온 거죠. 세일즈가 요게 8,698점 그거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점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로서는 8,699개가 세일즈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세일즈의 0.511만큼 애드버타이즈가 증가하면 이만큼 증가한다라고 해서 41,240개의 앨범이 더 팔릴 것이다.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2.26이거든요. 그러니까 12.27만큼 더 많이 이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41,320개의 앨범이 더 팔릴 것이다. 그거는 여기서 근거가 되는 거죠. 에어플레이에 0.5119, 그러니까 0.512 소수점 라운드업 해가지고 세일즈의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0.512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attractiveness를 보게 되면은 attractive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유명세라든가 그런 거가 1.396만큼 증가를 하게 되면은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증가를 하게 되면은 0.192만큼의 세일즈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15,490개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가 뭐 세일즈라든가 그런 예측을 할 때 어떤 효과 분석을 이거를 얼만큼 늘렸을 때 얼만큼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효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 리그레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이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러는데 는 이유가 이 데이터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숫자를 예측하고 그런 데 있어서 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강의에 넣어놓은 거예요.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어널리틱스 using R이기 때문에 R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기법 중에서 많이 쓰는 거를 제가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이만큼 제가 오늘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뭐 많이도 아니고 제가 잔소리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가 끝났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그 어텐던스 하는 이 파일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올리는 거 안 내셨던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전에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데이터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대강대강 하셨던 분들은
그거 다시 해서 올려주시면은 계속 제가 같이 가는 거로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있고 매크로 매니지먼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 할 때 추구하는 거는 매크로 매니지먼트예요. 또 X 타입, Y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X 타입은 좀 더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안 믿고 이렇게 원래 너네들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막 쪼는 타입이고 Y 타입은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Y 타입이고 마이크로는 X 타입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리고 뭐 숙제 내고 막 그거 평가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마이크로고 매크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매크로거든요. 근데 저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매크로고 Y 타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시스템이 워킹을 안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X 타입하고 이 마이크로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뭐 투자하면서 쓸데없이 그거를 웨이스트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마이크로로 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 믿고 계속 갑니다 하면서 만약에 그동안 이렇게 했으면은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계속 Y로 갈게요. 그리고 매크로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셨던 분들은 이거 해당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수요일, 금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는데 3시간짜리로 좀 늘려서 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속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 부산 지역에 50명 이상씩 나온다고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계속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겁게 계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